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개원장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개고생, 개원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사들을 위한 개고생입니다. 심화 파트고요. 병원 경영에 관한 네 번째 테마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 1부, 2부 너무 재밌고요. 정말 제가 고민을 안고 점집에 가서 도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탁 무릎팍 도사처럼 바로 답을 주시는 우리 이미강 원장님을 모셔서 얘기가 너무 신나고요. 자, 아까 우리 2부에서 이제 병원이 잘 돼서 사무장 고민도 하고 봉직이 뽑을지 말지 고민도 했는데 좀 연속적인 고민에서 병원을 확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 얘기 조금만 더 하시죠. 원장님, 그 병원이 어느 정도 잘 돼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나요? 네, 병원 확장을 하고 싶을 때는 네. 왜 확장을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더 큰 병원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인지, 아니면은 매출을 키우고 싶다라는 경영상의 전략인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대개 시기를 한번 점쳐보는 시기는 초기 이 투자 비용이 있잖아요. 네. 투자 비용의 그 수익을 비율을 봐서 한 5년 정도, 이 정도면은 5년 내에 커버가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매출 규모로 더 확장을 해서 매출을 더 급격하게 증대시켜야 되겠다 라고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는 새로운 진료 과목을 늘려야 되겠다. 저희 병원을 예를 들면 항문 양성질환 수술만 하는데 내시경을 좀 늘려서 환자나 매출을 늘려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내시경실도 만들어야 되고 내시경 전문하는 폐의학들도 뽑아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내가 봐왔던 3, 4년 또는 5년간 봐왔던 환자들 중에 과연 내시경을 요하는 환자가 얼마나 될 것이고 이 주변에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경쟁사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가를 분석을 미리 해놔야 되죠. 굉장히 내시경 내과에서도 하고 저 앞에 있는 항문외과에서도 하고 인구는 36만인데 내시경을 하는 병원이 5군데나 있네. 그럼 내가 증대를 해봤자 꿈을 꾸었던 만큼 효과가 적을 수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나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새로운 진료 과목을 확장하거나 진료 영역을 확장하거나 매출 대비로 해서 감가상각의 상황 그걸로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어느 정도 병원이 경영이 되다가 이제 의료 장비를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임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의료 장비도 되게 세무 처리할 때 감가상각비가 5년 정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장비가 낡아서 새 장비를 교체를 하겠다 하면 최대한 5년 정도를 좀 쓰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그 장비를 교체할 때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해서 청구를 실용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청구의 그 건당 진료비를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구입을 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장비를 구입했을 때 내가 1년 내에 이 장비의 원가를 뺄 수 있을까? 1년? 네. 그래서 1년 내에 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장비를 즉각 구입을 하고 2, 3년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야 이 장비에 뺄 것 같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장비의 사용 적용이 가능한 환자들을 눈여겨보면서 진료를 들어가는 겁니다. 눈여겨 들어가서 내가 설명을 해서 그쪽으로 검사를 환자가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나의 설명의 역량이 되는가, 그런 나의 역량, 그런 학습 효과 이런 걸 충분히 발휘한다면은 3년이 2년, 1년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그 장비를 구입할 수가 있죠. 단 주의할 것은 장비는 되도록이면 마이너스 재정으로 구입하는 게 좋아요. 할부로 구입을 하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든 그렇게 해서 비용을 떨기가 좀 쉽게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순소득을 줄여서 세금에 피해가는 것도 괜찮겠죠. 절세도. 그리고 원장님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인데요. 인테리어도 사실 개원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수를 좀 해야 되고
좀 뭐 때로는 확장을 해야 되고 이런 네. 예, 상황이 되는데 그럴 때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인테리어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저는 매년 병실에 화장실, 침대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오. 왜냐하면 역지사지라고 네. 내가 환자 입장에서 음. 이 병원을 다시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네. 의뢰로 왔을 때하고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라는 감각적 느낌으로 보면 의뢰 환자를 소개해서 자꾸 오는 것보다 수술을 받게 소개를 해서 수술 환자를 소개해서 오는 게 병원 매출이 훨씬 높잖아요. 네, 훨씬 그래서 높죠. 병실이 굉장히 쾌적할 때 음. 2박 3일 정도 수술하고 퇴원했을 때 환자가 받는 그 포근함, 그 병원의 이미지는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침대도 교체해주고 병실 도배도 자주 해주고 그 다음에 온도도 괜찮은지 보일러도 체크를 자주 해주고 네. 화장실도 자꾸 이 문화 호텔 같이는 못 하더라도 이 일반 시민들의 이 문화 생활에 버금가게 화장실도 자꾸 이렇게 꾸며주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 병원에 와서 네, 잘 네. 봤지만 인테리어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네, 깔끔합니다. 심플한 이유는 돈을 투자한 것만큼 매출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이 인테리어는 20년 전에 개원 초에 했던 인테리어를 오. 지금까지 이대로 온 거죠. 근데 어. 깔끔한데요. 근데, 상당히 이게도 네. 그렇고. 네. 단순하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아.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에 네. 뭐 액세서리가 있고 뭔가 기교를 줬고 네. 그래서 이미지나 모형 때문에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줬을 경우는 실증을 느끼잖아요. 근데 저희 병원은 이 깔끔함으로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네. 깔끔함을 계속 지금까지 와서 변화가 없는 거죠. 아, 인테리어도 그 관점을 고객들 입장에서 보는 게 좋겠다.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원장님, 그리고 제가 1년 해보니까 또 고민이 뭐 잔잔한 고민이 될 수는 있는데 직원들 퇴직연금은 하는 게 좋은가요? 예, 저는 개원 초에는 매년 퇴직금을 준 적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모았다가 퇴직할 때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퇴직연금 100% 하고 있어요. 통장을 보면은 몇 천만 원이 쌓이는 걸 보면은 아, 이걸 내가 내 돈인데 내가 쓸 수가 지금 유용할 수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증원이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을 그만두게 됐을 때 또 이게 한꺼번에 몇 천만 원을 내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 불안감도 있게 되고 또 그 퇴직연금에 이윤이 있어요. 그 이윤이 있기 때문에 직원한테도 보탬이 되고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저는 100% 가입하는 게 좋겠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직원들이 근무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한 번에 훅 나가게 되면 빚내서 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퇴직연금을 이렇게 가입을 일정액 으로 가입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료사고 공제조합의 가입은 필수죠, 원장님? 저도 개원 초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에 가입을 안 했었어요. 아유. 안 해서 그냥 했는데 제가 이제 공제조합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접하고 나서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제 수술을 딱 하니까 뒤에서 굉장히 그 든든한 백이 나를 감싸주는 같은 그런 훈훈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적으로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1억 한도의 공제조합 보험을 들고 수술하고 있는데 지금 뭐 10몇 년 될 때까지 의료사고는 한 번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1억 보장이면은 한 달에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뭐 저희 병원은 20만 원인가 1인당 의사 한 명당 25만 원인가 내는 것 같은데요. 그게 부담되지는 않고요. 대신에 든든한 백이 또 생기는 거니까. 저는 한 12만 원 정도. 그 조건에 따라 또 다양하더라고요. 예. 자, 원장님, 그 다음에는 이제 임대료인데요. 임대료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갑자기 확 요구하는 경우도 또 있는데 임대료 인상 요구 시에는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개원 초기에 임대료를 3년 이내에는 올리지 않는다라는 조건과 그다음 임대를 올릴 때는 5% 한도에서 올린다라는 그 명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재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재계약할 때 계약의 내용이 바뀌는데
그 5%가 15%로 바뀌었고 아, 3년이 빠졌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입박 지르고 계약 조건이 안 맞으니까 저 계약 안 할래요라고 하고 병원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해도 음. 우리 회장님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네, 그 조건이 제가 지불할 수 있는 월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저는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제가 옮기는 것이 좋으면 임대료를 올리시고. 막 올리시고 옮기면 안 좋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멈추는 것이 네. 서로가 좋지 않겠냐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계약에 사인을 했어요. 음. 그 후로는 1층 관리 아저씨나 어. 여기 건물 관리하는 분 있죠. 네. 대개는 건물주는 관리 아저씨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네. 또는 이제 이 건물을 고칠 때 오는 기사가 있어요. 네. 그거는 회장님이 시켜서 오잖아요. 또는, 한라인이군요. 또는 회장님의 아들이 한 번씩 돌아보면서 인사하러 네. 옵니다. 이 새 채널을 통해서 죽는 소리를 찾고 가죠. 요새 환자가 줄어서 죽겠다. 네. 환자가 없다. 네. 그리고 이 건물이 낡아서 환자분들이 자꾸 음. 옮기라고 하는데 딴 데 가면 네. 비쌀까봐 싸니까 그냥 여기 있는다. 네. 라는 정보를 그쪽에 건물주에 자꾸 흘리는 거죠. 좋은 이게 전략이에요. 또 하나의 건물주가 우리 건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막 올리려고 하는 그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또는 이 원장은 돈 잘 벌고 환자도 많이 보니까 임대를 좀 올려도 안 나갈 거야 라는 거에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평소 정보 관리가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 상가 주인들한테는 병원이 봉입니다. 병원만큼 좋은 그런 임차인이 없거든요. 또 막 따박따박 임대료 다 내주고 뭐 옮길 걱정 없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꿀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개고생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할 당시에 임대료에 관한 좋은 특약 조건을 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장님, 대출 상한은 어떠세요?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개원할 때 대출을 받아서 저희 리스 같은 경우에는 2년어치 상환을 하고 있고, 원장님 뭐 상환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나요? 저는 리스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네. 리스 대신에 병원에서 대출을 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리스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싸고, 네. 그 리스는 매월 갚는 금액은 똑같지만 네. 첫 해는 이자가 많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자가 적고 원금이 네. 많고 이렇게 해서 매월 내는 금액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변제 정도의 능력이 있을 때도 변제를 하려고 보면은 금액이 많아요. 네. 초반에 이자만 많이 낸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대출 금리가 리스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원금 환불을 하게 되면은 총 금액이 점점 줄게 돼요. 네. 그래서 은행 대출을 많이 사용하고. 그럼 뭐 은행 대출을 받고 싶었는데 안 돼서 리스를 썼는데요. 은행 대출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은행 대출은 상환하시는가요, 원장님? 은행 대출은 제가 이제 닥터론을 많이 쓰고요. 네. 닥터론이 매덕이 되니까 네. 닥터론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집 담보 대출 쓰고 뭐 그렇게 해서 네. 대출을 쓰고 1인 기업이잖아요. 네.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병원 자산하고 내 개인 사유 자산하고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세무사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집 담보를 받은 것을 병원 경영에 썼다고 해서 이것은 개인 대출이지 병원 경영 대출이 아니다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쓴 것만 명확하면은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집 담보 대출이 리스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저는 뭐 일반 개원가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도 모르겠지만 개원 초부터 지금까지 대출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출을 완납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끊을 때 되면 또 일으키고 끊을 때 되면 또 일으키고 해서 거의 뭐 대출로 병원을 운영한다고 봐도 되겠죠. 따라서 병원 은행에서 볼 때나 우리 건물주가 볼 때도 저 병원은 늘 빚이 많아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환자를 매니지먼트 할 때는 설명 시간 또는 환자 케어하는 시간 이런 거 조절을 해서 저 병원은 왜 이렇게 환자가 늘 많아 라는 이미지를 또 주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정보를 창작하는 거죠. 오늘 또 하나 큰 거 배웠습니다. 환자들한테 또 그렇게 하고 어쨌든 대출은 상환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게 다 경비 처리가 되는 거니까.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우리 4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야간 또, 진료? 네, 우리 또 다음에. 예. 원장님 그 마지막에 야간 진료나 뭐 일요일 날이나 공휴일 진료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개원 초에는 밤 9시, 10시까지 제주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3년 후에는 네. 너무 건강상의 음. 무리다 네. 라고 해서 네. 7시로 줄였습니다. 음. 그랬더니 일일 내원 환자 수가 큰 변화가 없어요. 올- 따라서 차이는 분들은- 환자가 퇴근 후에 밥 먹고 오느냐 음흠. 아니면 퇴근 후에 바로 병원부터 왔다가 집으로 가느냐 이 차이지 네. 이 병원 내원 환자 수는 같더라. 따라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 롱런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료 시간을 늘릴 필요가 없다. 네. 처음에는 환자가 안 올까봐 어떻게든 환자가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되게 넓게 잡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점점 줄여도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원장님이 힘드십니다. 지치시고요. 자, 그래서 4부에는 이제 원장님의 건강을 관리하는 얘기, 그리고 원장인 CEO로서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면서 경영을 할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3부도 너무 재밌고요. 원장님 진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는 분들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원을 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의사들을 위한 개고생 이성근이고요. 네, 굿모닝 하모니카 이민가입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